사고 시절의 미림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된 미림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 좀. 저는 2016 네, 안녕하세요. 관악마을방송 GMB 이현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관악의 명문고등학교 미림여고의 주석훈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장실에 와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김재희 아우르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여기 계신데 먼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석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요? 예. 저는 미림여고 교장입니다. 미림여고에 부임하기 전에는 강동구에 있는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영종도에 있는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감을 지냈습니다. 네. 먼저 얼마 전입니다. 경향신문 뉴스가 네이버 메인에 떴는데요. 미림여고 기사가.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제 제자들이 보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저희 관악 지역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인데요, 애들이 여자애를 키우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그 기사를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좀 궁금한 점들 좀 여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김재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궁금증들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우리 미림여고의 역사를 주민들과 학부모들께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미림여자고등학교는 1979년에 개교를 해서 올해 개교 40주년 기념식을 지난 5월 30일 날 가졌었습니다. 개교하고 나서 10여 년간 그 당시는 학력고사로 대학을 갈 때인데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10년 사이에 3번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 5년간 학교 운영을 했었고, 지난 2016년도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했었던 학교이고요. 관악구의 학교 환경이 1979년도는 굉장히 열악했을 때인데, 저희 롯데관광 회장이신 김기병 이사장께서 관악구의 관악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학생들이 자기 밥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여성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자들이 배우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이 상공부 국장으로 퇴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하면서 경제성장을 급속하게 할 때 실무 최책임자셨어요. 네, 그때 이제 국가 일을 해보시면서 뼈저리게 아마 경험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남학교로 해라 혹은 남녀공학으로 해라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40년간 여성교육에 매진해온 그런 학교입니다. 일단 미림여고가 있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가 마이스터교가 있어서 저희 법인 내에는 학교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고는 현재 한 학년에 8개 클래스로 있고, 한 학년에 학생들이 계속 줄고는 있는데요. 한 학년에
160명에서 180, 190명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에 학생들이 있고 물론 과거에는 뭐 15학급에 한 학년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됐던 네.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규모가 그 정도 사이즈로 네.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한 반에 한 20명 정도, 15명 정도. 20명에서 25명 사이. 아, 그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이 체육관이 86년, 88년 그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배드민턴 그 보조 경기장으로 쓰여졌던 그런 그 체육관이고요. 그 배드민턴 체육관 안에 그 매트가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수입을 그 해와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쓰는데 불편함이 없이 좋습니다. 그 체육관이 있고 학교 정문 들어오다가 오른쪽에 이제 그 대강당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대강당 이름을 원산 대강당이라고 네. 이름을 줬습니다. 이사장님 호를 따서 이사장님 호가 고향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북의 그 원산. 네, 그래서 원산 대강당이라고 이름을 줬고 입학식, 졸업식 다 거기서 하고요. 네. 거기서 체육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체육 대회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해서 급식실도 저희가 이제 양교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급식실이 작년에 새로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다른 많은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스트레스 프리 존입니다. 스트레스 프리존. 예. 네. 학생들이 그 학창 시절에 갖기 쉬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은데 네. 학업적인 측면, 뭐 이성 문제, 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스트레스 프리존을 만들었고요. 네. 이 스트레스 프리존은 이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의해서 국민은행이 그 출연을 많이 해주셨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을 해주셔서 이제 설립을 했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가장 좋은 높은 그런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만들어줬는데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이야. 좀 아이러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쓰지 않던 지하. 네. 저희 교사동 지하에 그 공연 교실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마음껏 춤추고 놀 수 있는 댄스 이 동아리 방도 하나 만들었고, 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마음껏 연주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그 방음이 아주 잘된 그 연주 합주실도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게 헬스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늘 거기서 요가도 하고 러닝머신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복싱 샌드백을 치기도 하고 복싱 샌드백. 아령도 하고 그 헬스장을 지금 해놨습니다. 제가 사실 사전 질문지 중에 그래서 이 성과가 좋은 노하우 이거를 좀 살짝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지금 벌써 노하우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사고 시절의 미림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된 미림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 좀. 저는 2016년도에 교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을 그 생생하게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기저기서 듣고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 건데, 일단 2011년도부터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시작을 저희가 했고요. 2011년도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1기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다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서부터 학생 모집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고요.
그 학생 모집이 왜 어려웠을까는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설립 취지, 그 교육 목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학생의 교육 활동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하고 획일적이고 그 입시 중심의 교육은 하지 말아달라.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입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아주 그냥 올인해서 학생들이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공부만 하는 그 이런 학교에서 탈피해서 세계적인 명문 고등학교들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과 특징을 가진 그런 좋은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 게 원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그 설립 취지를 살리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던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수능 준비, 그 다음에 논술로 이제 뭐 공부시켜서 대학 가는 거 거의 그냥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 운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이제 그 대학 입학 실적이나 이런 데서 다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우리 미림여고가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 그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우왕좌왕하다가 학생 선발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생 선발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고 나서 청문 과정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 우리 그냥 바로 일반 고등학교 가겠다라고 재단하고 학교가 아마 결정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학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자습실 많이 만들어놔서 학생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문제 풀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치는 영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고 나서 부터 이제 학교가 좀 더 활기차지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나서 제가 교장으로 오고 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40년간 이어져 오던 그 학교 행정편이라든지 그 전례 혹은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을 학생 중심으로 완전히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어떤 것이 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이로운 거냐, 어떻게 학생들이 더 행복하냐, 어떻게 학생들이 더 학교 생활에 만족하냐, 이런 관점에서 학교 경영, 학교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일단 등교할 때부터 학생들이 기분 좋게 등교하게 해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가끔 연주회도 해주고요. 선생님들이 선도부 쭉 서가지고 애들 뭐 복장 단속하는 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거 안 해도 학생들이 잘 지킵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전체 조회를 하면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들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저희는 제가 지난 3년 반 지금 됐는데 전체 조에서 제가 훈화한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훈화 한 번도 안 했고요. 퇴임 앞둔 선생님이 한 번 훈화하신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학생들이 봅니다. 그리고 사회도 우리말로 하는 학생이 있고 영어로 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훈화할 때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도 좋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다가 깨달았던 거를 발표해도 되고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전체 조회는 다른 학교 전체 조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날만 밥값을 내는 거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학생 중심으로 바뀌게 됐던 거고, 학생들이 그 배우게 되는 과목을 펼쳐놓은 게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전에 없던 과목, 학생들은 이 과목을 좀 꼭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도 학교가 교사가 없어서 못 해줘 라고 했던 것도 다 개설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선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가장 지금 외부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영어 수업입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도 4개 반이 동시에 영어 수업이 진행되는데, 각각의 반이 수업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테마형 수업이라 그래서. 그래서 4개 반 학생들끼리 자기가 듣고 싶은 테마를 신청한 반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제 푸는 그 문법 설명하고 뭐 단어 외우고 그 영어 수능 문제 풀고 이런 영어 수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인 교수의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영어로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걸 갖고 토론을 하고, 영어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팀 페이퍼로 영어로 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프리젠테이션을 또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 수업이 이런 식으로 영어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수업을 이렇게 바꾼 게 벌써 3년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과도 저희 학교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1년에 예산을 과학과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과학 중점 학교가 과학과에 쓰는 예산이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학 중점 학교도 아닌데도 과학과 예산이 한 2천만 원 되고, 그래서 수업도 과학과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시대회도 오픈북으로 합니다. 저희가 경시대회를 오픈북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이런 거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나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이 학생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설정했고, 어떤 논리력으로 자기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해 나갈 때마다 어떤 근거들을 대는지,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의 생각은 뭐구나, 이걸 갖고 저희는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경시대를 다 바꿨습니다. 형식적인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힘만 들어요. 진짜 하는 공부. 저희는 그 DBPR라는 논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논문들이 다 수록된 프로그램인데, 저희 학교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기 과제를 하게 되면 DBPR도 많이 인용하고 참고도 하면서 그냥 수능 문제 풀 때보다 훨씬 그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돼요.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고, 저희 학교의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1인 1학기를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떤 능력도 길러주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갤러리도 저희가 만들어서 자기가 미술 작품 같은 거 그린 거를 언제든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학년 학생도 한 3달 전시회를 자기가 했나요? 네. 그 학생은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정말 잘 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학교 환경이 매우 중요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자유형 사립고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를 사실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나서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기차진 거죠. 네. 그리고 도대체 미림여고 이 학생 누구냐고. 그게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입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활기차고 자신만만합니다. 예. 교장실도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고요. 뭐 어젠가요 뉴스에 8개 자사고가 이제 또 탈락된 뉴스도 좀 봤고요. 근데 저희 일반 국민들은 자율형 사립고 하면 왠지 사실 더 자유스럽고 이런 전인 교육을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사실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는. 네. 근데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율형 사립고 시절 때보다 일반고 시절이 원래 취지에 더 맞는 고등학교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일반고 전환하고 예. 나서 저희 학교는 오히려 더 자율형 사립고들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네. 제가 일반고등학교 교장이 딱 되니까 주위에서는 그 특별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몇 명 아이들이 학교 실적을 내주는 거고 그게 당신의 업적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선생님들하고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첫 일성이 제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은 학생을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겠다. 네. 선생님들도 학생을 차별하지 마셔라.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공식적인 어떤 교육청 지침에도 없는 차별금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위원회. 그리고 네. 공정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학부모님들하고 저희 학교 몇 분하고 회의에서 우리가 학생을 차별한 게 있으면 얘기하셔라. 네. 애들 수업할 때, 평가할 때, 혹은 학생들 어떤 뭐 기숙사 배정할 때 네. 어떤 면에서든 학생을 차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라. 네.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차별적으로 대한 게 있으면 얘기하셔라.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성적이나 네. 혹은 외모나 네. 아니면 가정 형편이나 어떤 것으로도 학생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를 이제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성적 좋은 애들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웬만하면 다 기록을 해줍니다. 학생의 장점과 특징을 찾아서. 네. 근데 수업했던 내용 중에 학생들이 드러난 특징을 찾아 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힘드시죠. 네. 선생님들은 힘드시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선생님들이 힘든 거는 선생님들도 각오하고 계세요. 2016학년도 고3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더 중요한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선생님들이 그 대학 진학에 대한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진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사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부족했었는데 저희가 2016학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그 스크린에 다 띄워놓고 성적을 다 분석하고 생활기록 분석을 해서 띄워놓고 이 학생을 정시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수시 6회를 어떻게 어느 대학 어느 전형으로 지원시킬지를 선생님이 브리핑을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고3 학생들 2015년도에 저희 학교 입학하자마자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한다고 한 그 충격이 가장 세게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제가 오니까 137명 남아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내신도 굉장히 나쁘죠. 좋을 수가 없죠. 137명이 문과, 이과 또 나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아유 우리는 이제 대학 못 가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내신이 너무 나빠서. 근데 이 학생들이 그 해에 그 내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대부분 갔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막 4등급, 5등급, 6등급 대 학생이 뭐 건국대학교도 가고 경희대학교도 가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도 가고 뭐 광운대학교도 가고 그 숙명여대, 서울여대 이런 대학을 다 간 거예요. 함께 힘 합쳐서 노력했던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저희들이 정말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 성과를 거뒀는데 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도 다 원하는 뭐 서울대학교 간 학생들도 뭐 한 3명 있었고 연대 고대도 한 6, 7명 갔고 성균관대학교를 뭐 11명이나 저희가 갔고 이대도 8명 이건 다 재학생입니다. 재수 안 하고. 예, 재수생들은 다 뺀 겁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다 뺀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대 학생들은 자사고니까 내신이 나빠도 서울의 그 중상위권 대학들을 다 갔는데 일반고는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반고 학생들인데도 자사고대 학생들 못지않은 그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을 다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공부하고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니 해도 선생님들이 협업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록해주고 수업 바꾸려고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대학 진학시킬 때는 그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3학년 전체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이 아이를 어떻게 진학시킬지를 함께 고민했던 그런 결과 노력의 그 결실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네, 교장 선생님, 긴 시간 동안인데도 지루하지 않게 또는 저는 오히려 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노하우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 다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으신가요? 네, 하여튼 또 좋은 건 서로 또 나눠야 되고, 예, 관악구에 저희 이제 관악 방송이니까 관악구에 그 많은 고등학교 일반고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들,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점이 많이 풀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림여고 발전을 위한 계획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거는 관악구에 소속된 학교이긴 하지만 저희 학교서부터 학생들이 좀 더 큰 세계를 좀 볼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야를 국내로만 두는 게 아니라 국외로 학생들이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좀 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운동장이 매우 큽니다. 여학교 치고는요. 그래서 저희 학교 운동장의 리모델링이 제 수건 사업입니다. 운동장을 지하로 그냥 한 5층, 6층 파가지고 주차장도 지하로 내리고 그 다음에 강의실, 공연장,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관악구의 주민들, 학생들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제 꿈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서 시작된 어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관악구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배움의 성장을 갖고 그래서 관악구에서 좋은 인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풍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악구에서 뭐 다른 곳으로 이사하실 필요도 없고요. 관악구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는 그런 그 교육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 그런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